여랑야랑 시작합니다. 자, 이재민 기자,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이 공천이 큰 관심을 못 받았잖아요. 이 막판으로 가면서 여랑야랑 다 삐걱거려요. 먼저 민주당부터 보면 저 금태섭 의원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죠. 네, 어제 금태섭 의원이 경선에서 졌습니다. 초선 현역 의원이 원외 인사에게 진 건 처음입니다. 반응은 두 가지로 갈리고 있는데요. 먼저 진중권 전 교수는 우리 집 쓰레기통에 조국 수호라 써붙이고 경선에 내보냈어도 이겼을 것이다. 이렇게 거칠게 표현했습니다. 그러니까 뭐 결국 친문 세력 때문에 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. 그렇죠. 친문 팬덤 정치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봤다 이렇게 평가한 겁니다. 네, 그럼 다른 반응은 뭡니까? 예, 최민희 전 의원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보시죠.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는 정말 고비고비마다 조국 수석 물러나라, 공수처 문제 많다 발언을 했지만 너끈히 경선을 통과했거든요. 그 두 분의 차이는 뭘까요? 결국 금태섭 의원이 경선에서 떨어진 건 조국 전 장관을 비판해서가 아니라 지역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.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. 네, 뭐 실제로 금 의원이 경선에서 진 건 맞으니까요. 그렇게 볼 측면도 없진 않죠. 네, 다만 경선 전에는 빨간 점퍼를 입은 민주당원이다. 이렇게 집요하게 공격하다가 경선에서 지니까 지역 관리를 못했다.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설득력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게다가 경선 패배를 깨끗하게 인정한 금 의원을 향해서 여전히 공격과 조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변호사 업무할 때는 본색을 드러내서 빨간 넥타이 매시고 빨간 점퍼 입고 빨간 양말 신고 그렇게 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최 기자 축하하지 마. 나 가슴이 아파. 금태섭 의원 페이스북에는 기분 좋은 날이다. 그동안 자기 정치하느라 수고 많았다. 이런 댓글들이 무더기로 달렸습니다. 네, 다음은 이제 미래통합당 얘기를 좀 해볼게요. 거긴 더 시끄러워요. 이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표를 내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는데 이 컷오프를 잘한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꼬인 건가요? 예, 김영호 위원장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. 이번 공천이 교체는 성공했지만 채우는 데는 위협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. 물갈이에는 성공했는데 새 인물을 수혈하는 과정에서 사천, 막천 이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. 게다가 이 김종인 전 대표가 이 서울 강남 공천을 문제 삼으면서 논란이 더 커졌어요. 네, 특히 김종인 전 대표는 태영호 공사의 공천을 비판하면서 국가적 망신이다. 태정공사는 나만의 뿌리가 없는 사람이다. 이렇게 비판하면서 파문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. 태영호 전 공사도 반격을 했죠. 네, 자신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또 뇌물수수로 실형을 받은 적이 없다. 이렇게 반박했습니다. 김종인 전 대표가 1993년 동아은행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다는 걸 꼬집은 건데요. 여기에 심재철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정치 원로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. 사과하시기 바란다. 이런 성명을 냈습니다. 자, 이렇게 되면 김종인 전 대표가 통합당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오긴 좀 힘들어진 거 아닌가요? 네, 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요구했으니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합류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. 실제 지금 선대위 구성 작업이 전면 중단됐다고 합니다. 그렇다면요, 김종인 전 대표는 안 오고 김영호 위원장은 그만두고 황교안 대표는 또 종로에 매여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럼 통합당 선거는 누가 치릅니까? 네, 김종인 전 대표가 사과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합류할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내부 인사들로 선대를 꾸릴 수도 있을 텐데 이번 주말 그게 결정될 것 같습니다. 오늘의 한마디는 대척과 혐오야말로 국가적 망신 이렇게 정했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.